지금 이제 fx하고 gx가 이런 두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hx를 이제 둘 중에 큰 것으로 정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역은 전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인데 이 hx하고 x축과 h로 둘러싸인 부분을 밑면으로 하고 질문이 좀 여러분 수능 문제 스타일하고 거의 비슷하죠. 응? 부피 구하는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모두 정삼각형이 입체동이 있다. 이 입체동의 부피를 구하시오. 그럼 단면이 모두 정삼각형이라고 그랬으니까 단면의 넓이, 단면적이 4분의 루트 3, 이 ht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ht를 정리를 하면 되는데 그럼 뭐 해야 되나요? 둘 중에 큰 것을 취하니까 이걸 이제 방정식을 풀어봐야 되겠습니다. 갖다 놓고 누가 큰지 어디서 누가 큰지 이제 그걸 알아봐야겠는데 개형을 참고로 물론 답안지에 개형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증감 분석할 필요는 없으니까 누가 위에 있는지 그것만이 중요하니까요. 근데 이제 참고로 이렇게 개형을 가져와서 살펴보면은 이 교점의 좌표, 그러니까 이게 같다는 방정식을 풀었을 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방정식 푸는 것도 간단하겠죠. 얼른 보셔도 이게 2 sin x 코사인 x에서 다 약분이 많이 되니까 x 값이 6분의 파이하고 2분의 파이하고 간단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코사인 x가 0이 되는 값하고 사인 x가 2분의 1이 되는 값하고 그래서 두 개가 나오게 되고 바로 이제 이 교점인데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교점은 이거죠. x가 6분의 파이일 때. 그래서 6분의 파이보다 작을 때는 그 이 코사인 x가 곱해진 것을 사용하게 되고 6분의 파이보다 클 때는 사인 2x가 곱해진 것을 사용하게 돼서 식을 바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부피 식을 써보면은 단면적을 적분하니까 요 4분의 루트 3 요거 제곱이죠. 4분의 루트 3 요거 제곱 루트를 제곱한 거고 또 4분의 루트 3 또 이 루트를 제곱한 것이고 그래서 요거 계산 어떻게 하죠? 뭐 너무나 많이 가죠 여러분. 부분적분을 두 번 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나오는 그런 꼴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을 여러분 하도 많이 봐가지고 나 이거 외우고 있어 그러면은 바로바로 쓰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고 계산 관련 생략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1분 안 걸렸죠? 요렇게 지금 한 10개 할 겁니다. 자, 그다음에 교재에서 실전 18번. 뭐 똑같네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주 나온다는 거예요. 연세대 미래의예과에서 그러면 이제 이 적분식이 1이 되는 상수 k 값을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뭔가요? 상수 k니까 k분의 1이 이 k가 없는 적분식의 값이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분적분 두 번을 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나오게 되는 구조를 찾아내가지고 이렇게 자기 자신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개수만 잘 적당히 조절하면은 적분값을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으니까 k는 이것의 역수가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요거 계속 나오네요. 자, 다음 또 따끈따끈한 인하대 문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실전 29 물론 이게 지금 이게 스피디하게 쭉 훑어보는 중에는 굳이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칠판만 보고 이런 문제구나 이런 문제구나 체크하고 내가 몰랐던 거네 그러면 이제 체크해 놓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상가함수 덧셈 정리 또는 배각 공식을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사인 2분의 x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 이것도 부분적분을 두 번 하면은 자기 자신이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나와서 이것을 이항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자기 자신의 4분의 5배가 나머지 2야. 이제 이게 되니까 그것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 결과 나오니까 이 정제품 값을 얻어낼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이 지수함수하고 상가함수 곱해진 것의 적분, 부분적분 두 분에서 자기 자신 나오는 구조는 계속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교재의 실전 2번인데 물론 칠판 보셔도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이것도 익숙한 표현이죠, 여러분. 미적 문제에서 평면 위로 움직이는 점에 뭐 미분해서 속도 구하고 그 다음에 그 크기 구해가지고 속력 구하고 그걸 적분해가지고 곡선의 길이 또는 이동 거리 구하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x, y 각각이 다 t의 함수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2분의 1부터 ln까지 움직인 거리 바로 식 나오겠죠? 곡선의 길 공식 인테그랄 2분의 1부터 루트 안에 뭐가 들어가나요? dx dt 제곱하고 dy dt 제곱을 해야 되니까 먼저 x를 t로 미분하고 y를 t로 미분한 겁니다. 됐고요. 그다음 이걸 이제 제곱 플러스 제곱해서 루트 안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루트 안에를 정리를 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그 얘기예요. 이렇게 나와서 이제 얘가 이제 인테그럴 속에 들어 있는 것이니까 이 적분식을 계산해야 되는 상태가 된 것이죠. 너무 대충 하나요?
괜찮죠?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건 뭐다? 아주 기본적인 부분적분 문제, 기본적인 치환적분 문제. 그럼 기본적인 치환적분 문제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루트 안에를 치환하면 그 도함수 또는 그 도함수의 실수배가 딱 눈에 띄게 들어 있는 것이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치환적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뭐 절반 이상입니다. 이렇게 쉬운 치환적분 문제가. 그래서 이것을 치환을 하면은 뭐 유로 치환했다면은 그 이게 2분의 1이 곱해져야 되겠고, 그다음에 적분의 경계값도 조절해주고 계산하면은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겠다. 간단한 치환적 문제였고요. 그다음 실전 3번이 되겠는데, 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역시 또 항상 잘 나오는 그런 적분 문제가 되겠는데, 그러면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니까 얘가 x축이랑 어디서 만나는지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구해 보니까 여기서 0이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이게 이 ln x제곱 플러스 1을 한 덩어리로 취급하면은 그 값이 1일 때하고 5일 때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 덩어리가 1일 때는 x가 뭐겠어요? 루트 2-1이 되겠고, 요 덩어리가 5가 될 때는 x가 2의 5승 마이너스 1의 루트 씌운 것, 이제 그 값이 될 테니까 그게 이제 일종의 x 절편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확인하는 것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답안지에 개형이 필요가 없지만 개형을 확인해 보면은 요거죠. 그래서 0하고 루트 2 플러스 1, 그 다음에 루트 2의 5승 플러스 5승 마이너스 1. 그래서 요 두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 것이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구할 넓이 접근식을 세우면 여기 이쪽은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 해가지고 식을 세울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딱 치환하기 좋게 돼 있죠. 이것도 치환하기 좋게 돼 있습니다. 이 이제 이 fx 자리에 요 식이 고스란히 들어가게 될 텐데 뭔가요? ln x제곱 플러스 1을 치환하게 되면 그것의 도함수의 실수배가 떡하니 여기 나와 있으니까 아주 기본적인 치환적분 문제가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덩어리 ln x제곱 플러스 1을 t로 치환을 하게 되면은 주어진 식이 이제 t에 관한 2차 식이 피적분 함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적분의 경계 0, 1, 5 이렇게 또 바뀌겠고, 그래서 이것을 다항함수 적분으로 계산하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거는 만점 받아줘야죠. 단 1점의 감점도 없이 완벽하게 만점을 받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게 맨날 나온다, 그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또 요게 실전 4번이죠. 똑같습니다. 좌표 평면으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좌표 XY가 T의 함수로 이렇게 나타나 있고, 이제 T 이퀄 0부터 파이까지 움직인 거리니까 또 XT로 미분하고 YT로 미분하고 쫙쫙쫙 나오겠죠. 그래서 미분의 제곱하고 미분의 제곱하고 더하고 여기 이제 통분을 하고 사인 T 뽑아내고 나머지 루트 안에 정리하고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왔다.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어떻게 치환하는 건가요? 이것도 많이 해봤죠. 코사인 t를 치환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사인 t dt가 그 이제 du로 치환했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이것도 이렇게 코사인 t를 u로 치환해 가지고 이렇게 식을 바꿔 쓸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 이제 마이너스 1을 뽑아내 놓고 부분분수분해, 이것도 뭐 전형적인 레파토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ln이 나와서 값을 계산하면 되겠다. 역시 간단한 치환. 뭐 어떤 측면에서 간단한 치환? 코사인 t를 치환하게 되면 그 도함수의 실수배가 여기 딱 들어 있다는 것이죠. 피적분함수 내에, 인테그랄 속에. 그래서 간단한 치환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요거 실전 20번인데요. 이거 좀 심하지 않나요? 그죠? 사인 x를 치환하게 되면 코사인 x dx 이것을 또 이 du로 바꿔주면 되는 것이니까 바로 계산되겠고, 요게 여러분 15분짜리입니다. 배점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15분 동안 이거 풀면 되는데 뭐 15분은커녕 1분이면 다 해결할 수 있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문제다. 이런 문제도 나온다. 뭐 어렵기만 한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sin x를 이제 t로 치환하게 되면은 코사인 x dx를 바로 dt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여기 우변식이 이렇게 되겠죠. t의 n제곱 dt 되고 적분 구간 0부터 sin 베타까지, 그리고 요 이제 부정적분 가볍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 sin 베타의 n 플러스 1승이 나와서 이제 n 플러스 1분의 an이 이런 식이 되는 것이니까 이 분자가 an이 되는 거죠. 수열의 일반항을 구한 겁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냐? 이 급수, 그러니까 등비 급수가 되겠네요. 이 등비 급수의 값이 6분의 1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이런 공식 바로 쓰시면 되고요. 1-0b분의 첫째 항이 2분의 1이니까 이 주어진 범위에 맞는 사인 베타 값이 3분의 1이 나와서 탄젠트 베타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 그거 이제 직각삼각형 생각해가지고 구해주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 자, 다음 분위기 좋고요 지금. 그 다음에 요것은 요게 이제 실전 20번이죠. 우리 교재에 있는 20번인데, 자, 요것도 이제 코사인 사인이 같이 등장하는 걸 보이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사인 x를 치환해 가지고 코사인 제곱은 1 빼기 사인 제곱으로 취급하고 코사인 x dx를 이렇게 뭐 dt나 du나 치환한다 그러면 죽여버리지. 분모에 있잖아요. 분모. 분자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그러면 코사인 x를 분자 분모에 곱해가지고 코사인 x dx를 이렇게 치환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들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바로 치환해가지고 분모에 있는 것을 취급하면 안 되겠고 분자 분모에 코사인 x를 하나씩 더 곱해줘가지고 하고 나면은 뭐가 되나요? 사인 x를 여기서 이제 이 상태에서 사인 x를 치환했을 때 코사인 x dx를 du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되긴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바꾸고 나서는 지금 이게 지금 피적분 함수 아니에요? 이게 인테그랄 속에 들어 있으니까 사인 x를 u로 치환해도 되고 아니면 어차피 1이 더해져도 1 플러스 사인 x의 도함수가 코사인 x가 되는 것이니까 이거 통째로 치환해도 되고 그게 그거죠. 시간차도 거의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치환적 문제가 되겠다. 그런 얘기죠. 자, 그다음 실전 30번 또 작년에 중앙대에서 나왔던 것인데 이제 삼각형이 등장합니다. AB의 길이가 2고 AC가 1이고 각 BAC가 3x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죠. 길이가 AB가 길이가 2고 AC가 길이가 1이고 그다음에 요 각이 3x다 그거예요. 그다음에 BC 위에 점 D를 하나 잡는데 어떻게 잡냐? 요 각이 x가 되게끔 잡는다. 요 각이 x가 되게끔. 그럼 요 각이 2x겠네요. 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을 때 요 AD의 길이를 fx라고 해보자. 요 길이는 x에 의존하겠죠. 나머지는 정해져 있는 상태인데 x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 fx가 달라질 테니까 그런 것인데 여기서 이제 fx가 사인 세제곱 x랑 곱해져 가지고 피적분수로 들어가 있는 이 정적분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fx에 대한 식을 구해야 되죠. 일단 fx의 식을 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고 뭘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각 다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각으로 이 삼각형이 나와 있는 것이니까 2분의 1 AB 사인 세타를 이용해 가지고 요게 여러분 이게 대학 측의 예시 답안이에요. 그러면 이제 2분의 1은 똑같이 있으니까 생략하고 2 곱하기 1 곱하기 사인 3x 전체 삼각형 넓이네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fx 곱하기 사인 x 여기 2하고 fx하고 사인 x 그 다음에 여기 fx하고 1하고 사인 2x 곱한 것이니까 아주 fx가 또 간단히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사인 3x를 사인 여기 x하고 2x를 이용해서 덧셈 정리로 풀어 헤쳐놓고 그 다음에 사인 2x는 2 사인 x 코사인 x로 해서 사인 x를 약분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x는 0과 파이 사이에 있는 각이 될 테니까. 그래서 사인 x를 없애고 나면은 fx가 코사인으로 이렇게 간단히 정리가 돼서 결국은 이 fx하고 사인 세제곱 x를 곱해서 정적분을 하라고 한 거니까 뭐예요? 코사인 x를 치환해서 하면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게 코사인 x에 대한 분수식이 되고 그 다음에 사인 제곱을 1 빼기 코사인 제곱으로 쓸 수가 있고 사인 x dx를 이 마이너스 dy로 쓸 수가 있어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역시 간단한 치환적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 다음에 이제 볼 것은 뭐냐면은 그 이제 부분적 분의 구조를 문제 속에서 포착해 내야 되는 역시 어렵지 않은 부분적 문제가 되는데 자 보시면 요것은 실전 16번입니다. 지금 칠판에 있는 것은 라지 f가 이렇게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다. 그리고 이제 사인 제곱이 이렇다고 알려주고 있고 근데 이 정적분의 값을 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뭘 우리가 포착을 해야 되겠어요? 바로 요 사인 제곱 x가 라지 f의 도함수라는 겁니다. 저거 미분 때리면 사인 제곱 x가 나오니까. 그래서 요게 라지 f의 도함수니까 요 부분이 무엇이다. 요 부분이
2의 라지 fx 승 요것을 미분했을 때 나오는 것이겠구나. 그러면은 얘를 적분해서 거꾸로 얘를 적분했을 때 얘가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요거 미분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뭐 인테그랄 속에 어떤 두 곱을 한쪽이 적분이 간단하고 한쪽이 미분이 간단한 경우에 부분적분을 시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부분적분으로 풀 생각을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하 계산 과정을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또 실전 22번인데, 자, 요 문제. 스몰 fx가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근데 이제 인테그랄 속에 또 스몰 ft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x 사인 제곱 x를 만족시키는데, 스몰 f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라고 했을 때 요 적분식의 값을 구하라. 어떻게 눈에 보이나요? 여러분에서 스몰 f의 한 부정적분 라지 f라고 했으니까 라지 fx 빼기 라지 f 제로가 뭐가 되는 건가요? 여기에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스몰 ft dt가 된단 말이죠. 바로 이제 그것을 이쪽에서 활용할 생각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식을 미분을 해보면은 우리가 뭘 잡아낼 수가 있냐면은, 자, 요걸 미분을 하면은 되나요? 여기 뭐 중간 계산 과정을 한 단계 좀 생략했는데 암산도 가능하겠죠. 여기 x제곱을 뽑으면 x제곱 인테그랄 ft하고 인테그랄 마이너스 인테그랄 t제곱 ft, 그게 이제 좌변에 있다고 했을 때 걔를 미분하게 되는 거니까 미분하고 곱하고, 뭐 미분하고 곱하고 하고, 그다음에 곱하고 미분한 것이 여기 t제곱 ft의 인테그랄 씌운 것을 미분했을 때 그게 상쇄가 될 것이니까 이걸 좌변 미분하면은 이 부분만 남겠고, 그다음에 우변을 지금 일부러 미분 않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변 미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2로 나눠버리면은 라지 fx 빼기 라지 f 제로, 그러니까 바로 이 적분식 자체가 라지 fx 빼기 라지 f 제로니까 여기에 x가 곱해진 것이 이것의 도함수하고 똑같다, 그 얘기예요. 이제 그러고 나면은 여기서 구할 정적분식에서 이 부분이 p적분 함수를 x하고 x 곱하기 라지 fx 빼기 라지 f 제로, 요게 두 개가 곱해진 것으로 p적분 함수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방금 주어진 정보를 통해서 이것이 뭐라는 걸 알았나요? 얘의 도함수라는 걸 알았으니까 요것을 요 부분을 적분했을 때 바로 2분의 x 사인 제곱 x 이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요건 미분하면 1이 되는 것이니까 부분적분하기 좋은 구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부분적분이라는 것은 결국은 뭘 거꾸로 생각한 거예요? 곱의 미분법을 거꾸로 생각한 것이니까 미분하고 곱하고 곱하고 미분하고 있는 것인데, 그 중에 이제 둘 중에 하나, 즉 이걸 적분한 식을 알 수 있고 미분한 식을 알기가 쉬운 경우에 부분적분을 시도한다. 그겁니다. 그 기본 구조입니다. 자, 그다음 하나 더. 요거 한번 봐볼까요? 요거는 여러분 프린트 한번 봐볼까요? 실전 29번입니다. 인하대 문제. 프린트 한 2장 넘겨보시면은 실전 29번 있는데, 봅시다. 지금 fx가 이렇게 16개의 사인 값을 더한 것이고, 그다음에 gx가 또 16개의 n 코사인 값 이것을 더한 것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느닷없이 다음 부등식의 성립함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fx하고 gx에다가 얘네들을 집어 넣어 가지고 막 전개하려고 하면 곤란하겠죠. 16개하고 16개를 분배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16의 제곱계 항이 생기니까 그걸 일일이 계산할 수도 없고, 자, 이제 머리를 잘 굴리면서 관찰을 일단 해보시면은 지금 요 스몰 f하고 스몰 g가 있는데 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시그마도 n은 1부터 16까지고, 그 다음에 여기 사인 8분의 nx, n 코사인 8분의 x 뭐죠? 얘를 미분하면은 얘의 실수배가 나오는구나. 바로 그겁니다. 이제 그걸 잡아내야죠. 그걸 잡아내. 그래서 이제 정확히 보니까 f를 미분했을 때 gx의 8분의 1이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 gx 자리에 8배의 f 프라임 x를 집어넣고 나면은 이제 뭐가 잡히는 건가요? 부분적분하기 좋은 구조구나. 요런 걸 잡아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적분이라는 테크닉을 배운 이유도 사실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런 구조를 피적분 함수를 fx와 g'(x) 이런 형태로 우리가 잡아낼 수 있으면은 부분적분을 할 수가 있겠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식이 항상 음수라는 것을 보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방금 파악한 것이 gx가 8배 f'x라는 것을 파악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부분적분을 시도하는 겁니다. 그럼 부분적분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요거 적분했을 때 fx니까 요 부분 0파이 집어넣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 미분했을 때 이 x승에 f가 곱해진 거하고 f'이 곱해진 거하고 있을 테니까 이제 여기에 f가 곱해지고 여기에 f가 곱해지고 요 부분이 이제 뒤에 붙겠죠. 그죠? 요 인테그럴 따로 쓴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는 건가요? 자기 자신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럼 자기 자신의 2배. 이제 개수로 치면 16배겠죠? 자기 자신의 16배가 요거 요 값에서 요 값을 뺀 것이니까 이제 정리를 해 보면은 요런 식이 나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 적분값이 언제나 음수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F0하고 F8을 계산해 봐야 되겠죠. F0는 뭐예요? F0는 x에 0이 들어간 것이니까 사인 제로를 16개 더하면 그냥 0일 테고 그 다음에 F파이는 지금 x에 파이가 들어가네요. x가 파이가 들어가고 n에 1, 2, 3, 4, 16까지 쭉 더해가니까 16개의 사인 값을 더한 것이 될 겁니다. 여기 가운데 이제 점점이 있고 이거 여러분 이거는 고1 문제가 되겠죠. 계산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물론 이게 하나하나 값을 계산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이걸 직접 다 계산하려면 뭐 특수각의 절반, 4분의 1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너무 오래 걸리고 여기서 이걸 찾아내야죠. 사인 8분의 파이하고 사인 8분의 15하고 어떻게 되죠? 이게 각을 더하면 2파이가 되는데 사인 2파이 빼기 세타는 뭐 마이너스 사인 세타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이것을 정리할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걸 파악하고 나면 뭐예요? 이 n이 1일 때라고 합시다. n이 1일 때하고 15일 때하고 사인 값 더하면은 제로가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2하고 14, 2일 때하고 14, 3하고 13, 그다음에 그러니까 1하고 15, 2하고 14, 3하고 13, 4하고 12, 5하고 11, 6하고 10, 그다음에 7하고 9 여기까지. 이게 짝지어서 각각 다 합이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남은 게 뭐예요? 여기 가운데 8일 때하고 16일 때가 따로 남아 있게 되는데 뭐 사인 파이도 0이고 사인 2파이도 0이기 때문에 전체 값이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0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뭐가 돼요? 이것이 음수임을 보인다는 것은 요것이 음수임을 보인다는 것과 같은 얘기가 되겠고 음수인가요? 아 양수네요. 이게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얘가 양수임을 보인다는 것과 같겠고 그래서 이 피적분 함수가 항상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0보다 큰 나왔기 때문에 이게 적분값이 양수다.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 제시문에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상수함수가 아니면은 상수함수가 아닌 경우에 이 적분값이 양수가 된다. 그게 나와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얘기를 해주면 되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피적분 함수가 0보다 커 났고 이게 상수함 이 구간에서 적분 구간에서 상수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주어진 정적분값이 항상 양수가 되고 따라서 이 원래 문제에서 정적분값이 음수가 된다. 그렇게 보일 수가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살펴본 그 기본적인 치환적분 문제 어떤 의미에서 치환한 부분에 도함수의 실수배가 인테그랄 속에 들어있다는 이미 들어있다는 그런 점에서 기본적인 치환적분 문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지수함수 EX 같은 지수함수하고 삼각함수가 곱해진 것 부분적분 2번 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등장하게 되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부분적분 문제 이런 많이 해봤던 거하고 그 다음에 또 특별히 이 문제의 이 인테그랄 속에서 적분하기 편한 부분하고 미분하기 편한 부분의 곱으로 이루어졌을 때 부분적분을 시도해야 되겠구나. 혹은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적분, 치환적분 문제